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틀째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광주에서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엊그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그리고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안을 주요 골자라는 개헌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화답해서 김문수 후보도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제 내려놓는, 그리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사실상 뭐 논의의 진전보다도 공약으로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잘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헌법은 87 헌법 체제로서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를 통한 어떤 그 장기 집권을 기본적으로 원천 소멸을 하는데 대단히 좀 역할을 했었고 특히 이제 상권 분립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어떤 그 보장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어떤 와중에서 변화되는 ICT 어떤 기술에 관련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특히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한 어떤 문제, 특히 5년 단임제에 대한 어떤 비판 문제 등등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권 때마다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니까 애초에 공약을 했던 분들도 다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을 벌이지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부터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국민 투표를 할 때 같이 이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그저께서야 이제 개헌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약이고 이번 대선 투표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지난번처럼 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의 특권, 국회의원 특권 이런 특권을 내려놓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오히려 국회의 어떤 권한에 대한 어떤 특권이 더 강화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중임이 아닌 또 대통령 연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오해 내지는 논란이 좀 촉발되고 있는 또 내용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우리 홍 의원님 87년 체제 이후로 개헌의 논의라든지 논의 과정들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하셨으니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4년 연임을 이재명 대표 주장했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하자. 그다음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 직접 주장하셨던 안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이 감사원이 행정부 소관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미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안들이다. 그래서 국회 이전은 너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안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걸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그것은 다음번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우리 홍 의원님 연임 중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전에 대표 시절에 국회 연설을 할 때는 중임이라고 했었죠.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아마 이번에 연임이라고 했습니다만 연임과 중임이란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연임입니다. 예, 중임도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어서, 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낙선하면. 지금 트럼프 예. 4년 중임이거든요. 낙선하고 나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 네. 연임은 다음번 출마를 할 수 없거든요. 예. 그걸로 끝인데 이재명 대표가 중임을 계속 주장하면은 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장기 집권 계획이다. 예. 장기 집권 전략이다. 또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예. 또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은 또 좀 맞지 않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예. 그래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4년 연임을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적절하고 또 국민적 그 동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예. 이미 이제 국회에서 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예. 적절한 공약이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공약을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어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신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이 사안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하면서 국회도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무래도 국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건가요? 언제쯤 그게 이제 논의가 그렇죠. 좀 이미 시작됐다고 그 국회의장 산하에 그 기원 특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만 초기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그 상당히 좀 발빠르게 가동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같이 네. 국민투표에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안은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할 건데 근데 과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새로 바뀌게 난 다음에는 이런 어떤 개헌 논의 어떤 동력이 예. 과연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국회 산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결국은 또 정부하고 어떤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일단은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글쎄요 참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언제쯤 그 논의가 이미 시작될 정치권에서는 예. 오랫동안 매 시기마다 예.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예. 개헌안들을 실질적인 개헌안들을 안들은 많이 마련돼 있다고 있다면서요? 보면 됩니다. 네. 이미 마련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네.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들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치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겠죠. 그걸 행정부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회 이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면은 그 과정들, 그 시기적인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서로 그 당마다 정파마다 좀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일찍이 합의가 되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 때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네. 좀 더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또 뭐 총선 또는 뭐 그 다음에, 그 이전에라도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권도 그렇고, 예. 국민적으로도 이 8주년 체제의 이 성과들이 이제 끝났고, 예. 이렇게 지금 같은 예.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체제의 헌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미래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그 헌법의 이제 필요성들은 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가 네. 지금
김문수 후보처럼 지금 3년으로 딱 못을 받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처럼 지금 5년 기존의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가 되면은 다음에 논의돼봤자 그러면 그것은 임기 어떤 조정 문제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못 풉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큰 이제 계기가 있을 때 예. 내년 지방선거나 예. 또는 뭐 2028년에 또 23대 총선이라든지 예. 뭐 이때쯤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은 한 번 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전이 이제 중반전에 들어와 있고 종반전을 이제 향해서 가면서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개혁신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어제는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빅텐트가 쳐주고 있다 하면서 이제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익 추구형 이동이다 이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한때 전신에 이제 몸담았지만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입장도 아니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전지를 해왔던 분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뭐 김용남 의원은 저하고 같이 모방송에 이제 패널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보다 기존에 뭐 더 많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하고 하는데 저 장면을 두고 음주운전 범죄자를 뚜들끼리 이제 이렇게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어떤 비하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한때 우파 보수 진영에 있었던 그 전현직 의원들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뼈아픈 사실이고 김문수 후보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현재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일단은 당내 가장 그 유력한 어떤 정치인이자 스피커라 할 수 있는 홍준표 전 후보라든지 또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이제 지지 선언 그리고 선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당내 지금 이제 선거 진영은 제대로 지금 갖추어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괴물 정치다 뭐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의 영향력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상욱, 허은하, 김용남 전 현직 의원들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국민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진짜 이제 승부가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영을 넘어선 선거 국면에서 보면은 결국 잘 되는 집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 정치에도 그렇고 전문가 그룹들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아서 그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끌어가는데 그게 더 합리적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선거 전에 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석연 법제처장 등 이른바 합리적 보수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분들이 그 대책점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다음번 이번 지도자로 지명을 하고 함께 합류했고 또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뭐 기타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지금 이 내란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내란 사태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하고, 예. 또 그 통합 정치를 이뤄내고, 또 그 힘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그 트럼프 이후에 그 국제 정세도 그렇고, 예. 또 국내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힘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발전을 이뤄내고 위기를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의미 있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자,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집안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절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건으로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오늘부터 부산에서 첫 지원 유세 나섭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대위원장 같은 것들 맞지 않고 별도로 김문수 후보하고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좀 표심에 도움이 될까요? 예, 저는 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파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이 가장 두터운 정치인이 한동훈 후보입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고양이 만지고 뭐 과자 먹고 했는데 그 조회수가 40만, 80만 있을 정도로 팬덤이 네. 가장 두터운 정치인이죠. 한동훈 후보가 물론 지금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원 사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 유세를 함으로써 일단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소극적으로 지지 내지는 투표 내지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좀 성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일단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또 홍준표 후보 역시 이제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자들도 역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줄 것 같고 이제 남은 분은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인데 저는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에 명분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가장 중요한 게 개헌인데 개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덕수 후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다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김문수 후보의 자유우파 보수를 대변하는 진영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한동훈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 천군만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를 치렀던 대선 후보를 함께 치렀던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합류를 하지 지금 않고 있는 이런 사태고 이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뭐 지금 새로 시작한다. 지금 오늘부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돼 실제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지 않고 또 후보의 손을 아직 또 연단에서 뭐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하와이 갔는데 그 같은 계파 분들이시죠. 김대식 의원이나 뭐 유상범 의원. 지금 하와이 뭐 4명이나 몰려가서 하와이 가서 이제 뭐 저 화면 봤습니다만. 하와이 특사단? 이 도대체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낙선한 사람을 무슨 특사라는 게 이게 소도 웃을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가 한지 정말 뭐 그렇게 자당 내의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으며 설사 지금 조금씩 몰려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한들 그 얼마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의목이 있으니까 선거, 경선에서의 불공정.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또, 절연,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이루어졌느냐. 우리 국민들 아직 그 모습도 제대로 사과받지도 못했고, 또 그 모습들을 국민의 힘에서 또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사과도 또 어떠한 각오도
그 저련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난국을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의 또 통합되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